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세트를. 아,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요. 저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회, 30회, 50회, 70회 그리고 그때 이제 90회 출연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90회입니다. 국감 끝나서 다행입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 이 과방위가 완전 전쟁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과방위 보면서 원래 네. 우리 이준석 의원이 네. 누구한테도 이제 존재감이라고 네. 하면은 떨어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과방위에는 진짜 존재감을 뽐내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준석조차 위원장부터? 존재감이 뭐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죠.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다 좀 개성 있는 분들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참 이게 과방위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방에 그런 것들이 막 쇼츠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재밌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지 사시고 5달.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국감도 국감이지만 네. 뭔가 이제 해명을 하시는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그건 제가 해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문제del성이 지적된 게 없기 때문에 해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하는 거거든요. 설명이다. 네. 근데 이제 언론사 중에 일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밝히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준석에게 해명해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그 언론사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의원님이랑은 네. 정말 제일 재밌는 건 이렇게 도마에 한 명씩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게 제일 재밌는데 저는 어제도 계속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어제도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진보 쪽에 강한 언론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이준석은 왜 김건희를 실드 치냐? 저 김건희 실드 친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바로 있으세요? 선이 처음에 그거는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어설픈 의혹을 제기하면은 왜냐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텔레그램 봤으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걸 알잖아요. 저쪽에서 선의의 조언이라 해명할 수도 있다가 제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텔레그램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어설프게 가면은 상대가 선의의 조언이라 해명할 거다라고 한 게 그게 CBS 라디오였던 거예요. 그 말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쭉 보다가 너무 세세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헷갈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앵커가 이야기한 거나 이런 거 같아요. 프레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난 총선 때는 한동훈이 다 자른 거야. 그럼 그 앞에 건 뭐야? 라고 하면 뭐 지방선거하고 뭐 이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다 말해봐. 알게. 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취재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데 그건 뭐 선의의 이거고 내가 직접 뭐 된 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선의의 조언이라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조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라고 이제 나는 그렇게 변명할 것이다. 변명할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명태균 사기꾼 이러는데 이 대표는 이 사람이 좀 부풀리는 건 있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실력도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은 말을 실력도 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통 지금도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너의 정체는 뭐야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해놓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래야만 해. 그리고 이 사람이랑 김건희는 이래야만 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되면 넌 다 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게 명태균, 김건희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일 많이 라는 방향인 건데 그러니까 11월 15일 전까지 탄핵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중간에서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고 그 단순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하자는 게 내 생각이 단순하게 볼 건 아니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너 옛날에는 화끈하게 많이 잘하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복잡한 거야? 지금도 많이 라는 식의 잘해요. 공격.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 씨랑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받아서 그거는 근데 지금 아마 기자들 다 연락 올걸요? 기자들은 다 연락 온다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 봐서 발언 같은 거 기자들이 한 발언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명태균 사장님 바로 연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영희 변호사 이런 분가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해명글 올리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 명태균 사장은 언론 패널이나 이런 사람 다 전화하더라고요.
어떤 사이로 정리하면 돼요?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사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선에서 만나러 갔을 때 그때 그거를 처음에 엮었죠. 그래가지고 말을 전하고 중간선에서 역할을 하는 메신저. 상황이었고 그 다음부터 명태균 사장이 뭐 드러난 것마다 안철수 단일화. 오늘 보니까 저는 방금 전에 기자 전화 받았는데 무슨 윤상현 의원이 라디오 가서 얘기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됐을 때도 찾아갔대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의원한테. 됐을 때 인요한 의원한테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준석을 명태균 대표가 씨가? 예. 명태균 씨가 인요한을 예. 찾아갔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보수 정치권 전반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모른 척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다 아는데 예를 들면은 그 명씨를 약간 뭐 나는 그렇게 뭐 한두 번 만나고 피했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약간의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신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만나서 피했다는 사람이 그때 30분 만났다고 했다가 여러 번 만났다고 사진 찍혀서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그냥 말초적인 그냥 여기서 피해야지 하는 의식이고 네. 정확히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 최근에 이제 어제 나온 게 그 신용환 전 네. 교수가 주장했던 게 이제 대선 당일에 그 미래한국 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이 대표로 있는 걸로 보이는 미래한국 연구소의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3월 9일날 회의 있다는 거잖아요. 네. 3월 9일날 그 외장하드라고 공개하신 거 보니까 3월 9일 오후 3시에 저장돼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난 이 대표가 어제 이 의원이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 갔는데 네. 선거 당일날 오후 3시 무슨 회의를 해요. 어. 사실 회의를 하더라도 뭐 이제 투표율 얼마고 이제 뭐 점검하고 이제 당선된 뭐 그런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용환 그 교수도 되게 논란의 인물이에요. 논란의 인물? 예, 예를 들어 그 당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적도 그렇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년위원장하고 그 전부터 저랑 친했고 십상시하는 형님이 저한테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바른미래당 갔고 저랑 네. 같이 그래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충북지사 선거 나갔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이제 미래통합당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 영입인재가 돼요. 지난 총선 때. 근데 영입인재가 됐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 네. 그럼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저도 신용환 교수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명태균 사장만큼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날 오후 3시에 선거 판세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특이한 얘기다. 그러면 그 주장 3월 9일 자체가 6시가 투표 종료 아닌가요? 그 8시인가? 6시. 6시. 지금 뭘 8시고. 그 주장 자체가 이제 여덟 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네. 신용환 특보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은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강혜경 씨가 이미 갖고 있는 파일이잖아요. PDF 파일이잖아요. 네네네. 국감에서 이제 그리고 제출했던? 신용환 교수가 민주당의 인정임을 들어가가지고 공천 못 받은 상황 속에서 그 파일이 사실상 한 덩어리를 보이는 쪽에서 어디에 다른 데 있다. 이재명 대표 외장하드에 있다 해도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 봐요, 저는. 네. 그분의 주장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주장은 약간 메신저를 좀 오염시켜가지고 자기 주장 자체를 이렇게 좀 왜곡시키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메신저가 어떤 회의에서 이거를 보고 받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외장하드 이 파일이 있다는 사실 그 파일이 이미 그 진영에 아마 갖고 있는 사람 이제 100명 넘을걸요, 지금? 명태균 씨는 또 그게 또 이렇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김대남, 명태균 뭐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면 두 분 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김대남이라는 분은 일이 터지고 왔는데 아이고 오해고 내가 괜히 과장한 거고 아닙니다라고 다운시키려고 하는데 명태균 씨는 맞다. 네. 내가 더 했다라고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뉴스의 파장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뉴스라고 해도 입 다물고 있으면은 사실 조금 잠잠해지는데 이분은 계속 뗄감을. 그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인들의 첫 번 반응이 뭐냐면 나 몰라. 걔 사기꾼이야. 그다음에 뭐 나 안 했어. 이러다가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계속 겪으니까 명태균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다 사기꾼 잡범으로 몰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겠죠. 네. 뉴스토마토와는 지금 이제 거의 전쟁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이준석 너 기다려라 약간 이런 느낌의 그 공지문? 그러니까 좀 저도 특이한 취재를 겪어본 게 네. 저는 그런 취재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취재 제일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지자들도 약간 그런 걱정이 약간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더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월 3일에 그 기자와 만났던 대화들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또 나왔을 때 네. 약간 이준석 의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럼 뭘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언론사가 협박도 주 목적으로 삼나요? 협박으로 느끼세요? 당연하죠. 언론사가 무슨 칼럼이라는 게 칼럼에 대해 내용도 없고 이준석 너 죽었어 이런 거나 지금 3번 4번 쓰고 있고 네.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문화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칼럼 쓰고 나온 기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건을 겪으면서 모든 언론사가 이제는 이제 알고 뉴스토마토 빼고는 다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명태균의 얘기와 명태균의 말을 들은 강혜균의 각색된 버전을 섞어가지고 팩트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다. 를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모든 소스가 명태균이거든요. 네. 명태균과 명태균의 말을 들은 그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김건희 만난 적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모든 게 전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전해 들은 이준석의 얘기 3개를 섞어가지고 기사 써봤자 다 명태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마토도 지금 소스 나온다는 게 제가 그때 그래서 기자 만나가지고 명태균 사장이 이렇게 풀 버전을 얘기하더라 길게 푼 거를 가지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갈 방향이 없어요 이건. 그게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 궁금증을 한두 가지 물어보자면은 이 의원이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돈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참 깔끔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돈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컴컴한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여론조사하면 사실 ARS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지도 않고 뭐 회당 200만 원 곱하기 30면 600만 원인데 보고서면은 뭐 얼마 해가지고 1억입니다. 라고 하면 선거 때 특히 본선 때는 돈이 돌잖아요. 대선은 뭐 400억 500억이고 돈 남고 이 의원도 이제 돈 남았다 말씀하시고 한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돈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는데 이분은 왜 한 번도 자기는 밥값 뭐 기름값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그건 이제 강혜경 씨 본인 이야기입니다만 뭐 3억인지 1억인지를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대신에 그 주장대로라면은 김정선 의원 공천으로 그걸 퉁친 저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강혜경 되더라고요. 씨도 선거 이제 그 지역에 회계심을 했을지 몰라도 되게 난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돈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 겸 소위 비하좁히는 업자라고 하는 분이 돌아다니면요 여론조사 안 갖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계약맺고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명태균 사장이 일절 없으니까 그 얘기한 거고. 자, 여론조사에서 강혜경 씨가 3억 7천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80몇 번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게 공표랑 비공표 섞인 걸걸요.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선관위에도 확인해봤는데 공표 여론조사 돈을 정치인이 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제 언론이 지금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3억 얼마 한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P&R이라는 회사에 의뢰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누군가가 비용을 주면은 그거는 소위 말하는 화투 칠 때 내가 치고 내가 따먹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홍보용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럼 비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의뢰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가지고 비용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특정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제 뭐 마지막에 했다는 7, 6개의 조사 이런 거잖아요. 그건 3억 몇 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구도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아는 세계관에서 명태균 사장이 갈 때 나 돈 받아올게 해가지고 리스트 만들었다는 거에서 상당 부분을 어차피 돈을 못 받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표용을 돈 주면 그게 감옥 갈 일이라니까요. 저희가 자꾸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제 이 관련해서 보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이 어쨌든 이준석 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도 잘 아는 정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한 2명 정도. 누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신용환, 신인규 이런 사람들이겠죠. 짐작 가는 분은 없으시고. 이번에 저는 신용환 그 형님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네. 신용환 나온 거면 신용환이겠죠 뭐. 그렇게로 추정하시는구나. 저랑 잘한다니까요. 저는 그 정치하기 전부터 좀 아는 사이인데 그 신용한 뭐라 그래야 되나 위원장이라는 교수라고 그렇게 깊이 이렇게
명태균 씨와의 뭐 대통령 후보의 관계를 알 정도 사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 이제 원희룡 캠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면 캠프를 막 합치지 않습니까? 네. 뭐 원희룡 출신, 홍준표 출신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꾸리는데 그런 내밀한 걸 알만한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신 있으세요? 계속 뭐가 나와도? 뭐 더 한다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 뭐 내린다고 했는데 뭐 있나요 보면. 왜냐면 제가 아는 건 다 명태균 사장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자한테 확인해 준 거고. 네. 거기서 뭐 제가 한 일이 있나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왜 해명에서 이준석 의원의 말이 조금씩 약간 바뀌고 뭔가 좀 더 막 이준석스럽지 않게 시원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저는 들어오는 것만 답하고 있는 거 시원하지 않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탄핵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뭔가 국지적인 해명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만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냐 대한민국에서. 저를 2년 3년 동안 성상납범으로 만들고 희한한 짓을 다 해놨는데 저만큼 자다가도 진짜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다가도. 제가 자다가 그분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분들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게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뉴스토마토 기자랑 국장에 갔을 때 제가 뭐 갖고 난리 쳤는 줄 아세요? 나는 실불사고 홍매하고 아무 상관 안 쓴다.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진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고생하면서 그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성상납이 뭐니 났는데 그 시점에 당신들이 이런 제가 표현 그대로 하면 이상한 기사 써가지고 네. 내가 이걸 무슨 김건희랑 트레이드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제일 열받는다. 당신들 생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당신들 때문에 난 이거 시점 때문에로 당신들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초반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준석한테 뭐든 말하게 하려고 뭐 이걸 뭐 김건희랑 뭐 성상납 수술하고 트레이드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권성동은 제거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보시면 이 모든 지금 이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7불사 홍매화 시절을 그때 보면 전부 다 해가지고 이준석이 무슨 뭐 이게 완결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유는 김건희랑 이미 딜이 끝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어제 그 박모 기자 뉴스토마토 박모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준석 의원이 그런 완결성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는 한동훈을 살리는 길이라서 나는 안 한다. 그 얘기를 했죠. 네, 완결성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그때 7불사랑 홍매화를 보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이랑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지까지 들려줬어요. 제가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때 정확히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보면 기사 왁구가 안 나온다라 그랬어요. 기사 왁구도 안 나오고 완결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명태균 사장한테. 그 얘기 녹취한 걸 들려줬어요. 다. 참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기자시고 저도 기자 출신이고 기자들하고 워낙 접촉이 많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탓인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모든 대화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화 말고 네. 뭐 뉴스토마토의 대화에서 말하자면은 뭐 이건 야마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한 자리라도 해도 욕먹을 거 감하고 써야지. 뭐 그건 그 언론사가 책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든 워딩이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르겠어. 이 문화라는 게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 끝에 아 이거 한동훈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안 해. 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딱 쓰면은 되게 느낌이 다른데 근데 거기서 볼 때 이 대표도 이 의원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제 뭐 발언이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썼다라고 공격당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숫자 없으면 녹음 파일 한번 아니 그 녹음 파일 있다. 내가 뭐 갖고 있다. 있다. 뭐 이런 식의 이거 참 모르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지방선거 공천도 아직 잘 알잖아요. 그럼 그때 김진태 도지사를 원래는 이제 경선 안 시키려고 하다가 경선시키고 그때 이 대표도 이제 그 공성하는데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누구 때문에 됐는지는 알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과 주지 말라는 영향력과 이게 막 섞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되고 안 되고인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 이것만 보여줘 버리니까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진실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네. 그 명태균 씨가 내가 뭐 김진태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코치했어.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됐냐? 제가 동탄 선거 왜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은 돼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선거에 기여가 있었냐 아니면 영안이 비리니까 기여가 있다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했냐는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치. 다 했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다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답변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방선거 말씀 이제 하셨는데 지방선거 공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개입했을 거라 믿었다고 했어요. 네. 개입했을 거라고 믿었고 왜냐면 지금은 어떠세요? 이상한 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누굴 만나도 항상 얘기해요. 저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많았고 그럼 나는 뭔가 영향이 있었을 걸 본다. 그 중에 하나가 김진태 지사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하지만 난 항상 얘기해요. 증거는 없고 네. 내가 뭐라 내가 이거를 술 먹은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 그때 보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 생각엔 개입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이 증언자가 되십시오. 뭐 탄핵의 시발점이 되십시오. 이래버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거를 갖고 계시는 건 없다. 다 의심이죠 제가. 어제 가가지고 제가 거꾸로 말하면 제가 그 도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의 뭐 통화나 이제 뭐 텔레 메시지 같은 걸 갖고 계신다고 하신 건가요? 저와 김건희 여사요. 네. 공천에 관한 거는 제가 연락해가지고 아니 그 어떤 사람이 그때 사모님이 불렀어요. 사모님 이름 팔고 다니던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문제되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닌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갖고 맞다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누가 맞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다음에 우린 공천 뭐 마음대로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녹취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를 좀 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잘못했네라는 거를 이제 갖고 계시면서 안 공개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쭉 봤는데 뭐 이렇게 결정적인 뭐는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결정적인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윤태곤을 예를 들어 어디 화성시장에 공천 주려고 했다.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혹시 윤태곤이라는 사람이 당신 이름 팔고 다니는데 네. 혹시 이거 맞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실 규명할 수가 없죠. 사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 저는 이미 윤태곤을 잘랐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보면요 될 수가 그걸 입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실제 윤태곤을 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또 증명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 김민희 여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름 파는 사람은 네. 확인을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정유미 앵커한테 내가 여기 윤 회장님이랑 나 윤 씨잖아 어떤 사이인지 알아라고 하면은 윤 얘를 회장님한테 집어넣고. 전화해가지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란 내가 전제하에서 그렇지. 하는 건데 못 물어보지. 예. 그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잘 아는 사이 맞긴 맞아. 그러면 이제 덜커덕인데 그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힘을 썼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겠죠.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요, 정부라는 거는 되게 정무라는 말은 사실 이해 안 되는 걸 다 통틀어서 정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대통령 가까운 사람한테도 확인하고 대통령한테 확인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 캠프라는 건 너무 넓어요. 나중에 가면 그 안에 직함 받은 사람만 몇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당이나 선거에 기여를 했느냐는 당대표인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MB 때만 대선 때만 해도 무슨 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팀과는 몰라요 또. 그럼 제가 연락해가지고 그 약간 팀에 있었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럼 역할을 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걸 통틀어가지고 뭐 공천 개입이다 이래버리면은 글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말할 때 저는 자유로운 게 뭐냐면 당대표는 공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천 주변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입이 아니라 내가 공천하고 있자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그 당대표 쫓겨날 때 보면은 저한테 그 윤핵관이 뒤집어 씌운 제목이 내부 총질이잖아요. 당대표는 내부 총질 할 수가 없어요. SBS 사장이 SBS에 내부 총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권자가 내부 총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총질을 당하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준석은 공천 개입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 클리어니까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죠. 그 제 느낌에 제가 윤태권 실장 공천 주라고 해도 공천 개입이 아니에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대남 씨는 드러난 것보다 좀 더 있을 것 같고 네. 네. 명태균 씨는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작을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느낌인데 우리 이제 의원하고 개혁신당은 어쨌든 좀 이게 이제 뭐 억울한 면도 있고 이상하게 얽힌 면도 있지만 좀 털고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진도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제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와도 이제 그걸 따라서 보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왜냐면 사실 그게 이제 거의 뭐 처음에 김건희 여사 잡겠다든지 이준석을 잡아러 가가지고 뉴스토마토 하는 건 뭐 존중하지만은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유의미한 그런 논제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중에 지금 보면은 10년째 이준석이 하버드 졸업 안 했다 증명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삶은 존중하지만은 그게 증명이 되느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이 공천 개입을 했다. 이건 증명이 애초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그거에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까지 같이 이제 부안해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제 언론사들 판단하는 거죠. 지금 9월 초에 이제 첫 보도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네. 나왔는데 뭐 국감 이제 강혜경 씨 증언 등이나 뭐 그동안 또 추가 보도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혹시 이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거는 뭔가 의혹이 아니라 약간 좀 사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명태균 사장이 했던 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겨레에서 창원산단 보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뉴스토마토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명태균 사장의 말과 강혜경의 말을 조합하면 둘 다 어차피 명태균 말인데 말 한 자와 전해 들은 자의 말 합쳐가지고 기사가 안 나가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 찾아서 조사해봐라.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 있다 생각하면은 최준실 사태도 뭡니까? 그 결국에는 처음에 시발점은 태블릿 PC에 있어서는 안 될 문서가 있었다였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재단을 어떻게 부정하게 돈을 축제하려고 했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봐라라고 했던 거고 뉴스토마토는 거기서 한겨레보다 먼저 취재에 착수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안 나와서 이준석이 우리 속이려고 했어 이러고 있는 거고 한겨레는 기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눈을 돌리려고 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뉴스토마토가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뭐 한겨레 기사를 보면 눈을 돌리려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뉴스토마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거짓말을 하는 젊은 의원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그래서 저한테 5월 9일 전에 만난 거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동선 다 공개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구글 GPS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명태균 씨를 그 전에 이제 몰랐다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윤태곤 소장이 이준석을 2021년 이전 2019년 이전에 만난 적 없다를 증명은 되게 힘들어요. 어느 날 만났지에 대한 반려는 되게 쉬운데요. 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 살면서 한 번도 무단횡단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네거티브 질문과 했어요, 안 포지티브 했어요? 질문. 나 했지 무단횡단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법적 대응 같은 거 혹시 안 하시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에 대한 법적 대응? 뉴스토마토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자 보세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사실 적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희 지지자들도 빨리 고소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계속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준석이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냄새 풍기면 제가 항상 뭐라 반응하냐면은 몇 월 며칠에 어떤 보고서에서 제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냐 또는 제가 부정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냐를 적시해라. 그러면 고소해 줄게죠. 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 뭐 생일 잘하시겠지만은 되게 교묘하겠습니다. 뭐 제보자 하나 두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우리 믿을만해서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근데 적시를 해야죠. 이날 이때가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고소의 조건이 지금 약간 뭔가 이준석 의원을 기스나는 정도는 있지만 고소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조건은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윤태곤 실장이 평론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고소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 해서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 이러저러 한 게 난 사실이 아니야 고소할 수 있는데
너 나쁜 놈이자라고 하면은 그 고소가 이제 안 된다. 뭐 그런 거 평가는 아닐까요? 절대 고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가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준석은 나온다고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았는데 질문보다는 응원들이 이제 사실 저희 프로를 이제 보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도 있지만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보수 단일 후보 이준석 견제 장난 아니다 뭐 약간 이런 글이 이제 했는데 어떤 견제 일부러 약간 이런 견제가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도 하세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이 판에서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뉴스토마토 한 개의 언론사만 그것도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만났던 때에 3시간 녹취록 갖고 이제 하는 거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그 견제라는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이제 이 의원이 지금 과거와 달리 약간 복잡한 상황이 된 게 이른바 보수 쪽 또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덮고 갔으면 좋겠다. 명태균이 허장성세한 거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 기조에 대해 가지고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 쪽이고, 그리고 반대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탄핵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볼 때는 야 이준석 너 지금까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해서 막 압박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요, 그 처음에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비공표, 공표 여론조사도 구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비공표, 공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다르게 민감하게 다루는 거고요. 제가 공교롭게 여론조사 사장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네네. 예,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시키면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대표님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근데 그거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언론이 3억 7천 받을 돈 있는데 윤석열이 안 줬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검찰 단계 가면은 또 달라요. 그때부터는 외과 수술적으로 다 달라서 이제 보겠죠. 근데 언론이 지금 가는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다 싫어하니까 저도 싫어요. 예. 네. 저도 알고 정말 있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상위 0.1%를 싫어할걸요? 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걸 뒤집어씌우면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돈을 안 준 거는 그거인 건데 맞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공표 비공표 섞여 있는 거랑 그다음 제가 아까 저도 이 일하는 사람으로 되게 궁금한 게 왜 돈 안 주지 얼마 안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그 명태균 씨가 의뢰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은 알아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 됐어요. 나 굳이 안 시켰는데 아닙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얼마입니다 계산서를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한테는 나 계산서 받아올게 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게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차려간 거기 때문에 차마 계산서를 못 내밀었는지 그런 제가 건 그래서 그 모르겠더라고요. 3억 7천이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요즘 구감대 바꿔가지고 이제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다른 언론사 기자 중에 이걸 좀 진지하게 들여다본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분위기 만들기보단 나중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문제되느냐를 따지는 분인데 3억 7천 중에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될 거라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그럼 그 1억 2천에 대해서 의뢰자가 아까 말했던 의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냐에 대해 취재하고 그렇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선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맨날 가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돼, 지하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이분이 마이크로하게 선거를 할 줄 모르고 여론조사표를 저도 읽을 줄 몰라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나중에 읽을 줄 안다는 거는 세세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직군별로 수치도 나오고 성별로도 나오고 세대별로 나오고 하는데 그거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다음 전략 짜는 게 아니라 전체 그냥 최종 수치만 보고 내가 5% 이겼어? 그래 좋아. 그러면은 식사하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또 무슨 그래서 여론조사를 막 의뢰하고 이랬을 거라 보질 않아요. 이건 제 이 추측이지만. 말은 윤 대통령의 무심함이 오히려 살렸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이명박 후보나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 노무현 후보도 그랬는데 누가 오면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후보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네. 사무총장이나 누구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명사장 이야기 듣고 여론조사 몇 회 여기다가 의뢰해라고 지시를 하는 게 통상인데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봐도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닐 것 같긴 제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 약간 비하적 추측인데 평생 얻어먹고 사는 삶에 적용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누가 윤석열 총장한테 밥값 내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살면서. 네. 김 여사가 이렇게 돈 주면서 이렇게 어디 얻어먹지 말라고. 그건 후배들한테 수살 때 필요한 거고. 네, 그건 후배들한테 수살 때고. 어디 예를 들어 기업인 만나고 제 생각엔 밥값 안 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는 제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큰 걸 해먹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명의라는 사람은 왜 돈을 못 받았으면, 그리고 선거 때 같으면은 되게 쫀쫀하기 때문에 이게 갖고 오면은 공짜로 하면 오히려 탈날까봐 돈 내고 사 먹어야 된다. 뭐 얻어먹지 마라. 늘 그러잖아요. 선거법 위반될까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때 선거 끝나고 회계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이 선거 내내 480억 썼고요. 국민의힘이 420억 썼어요. 그러니까 한 60억은 아꼈다. 아니,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저는 지금 와서 황당한 게 그게 3억 7천인지 1억 2천인지 모르겠지만은 줘도 됐다. 그러니까 명사장도 딱한 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네. 어딘가 예를 들어 사무총장한테라도 아니면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나 이거 돈 좀 줘라 했으면 그 말이 저에게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아까 윤채호 선생 말한 것처럼 돈이 없는 게 아닌데 후보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사람이면 또, 그리고 이게 무슨 뇌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오히려. 퀄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게 에이 이건 누구나 다 쓰는 건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일한 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건 아무런 법적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왜 그게 안 돼서 이까지 왔을까. 참 돈을 안 이해가 받고 안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 그 연결고리는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강혜경 씨가 증언한 바에서 명태균 사장이 한 말을 들어서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왜냐면 3억 7천을 받아가겠다고 했던 양반이 돈을 못 받아와.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낚시 갔다가 이제 낚시 고기 못 잡아 그럼 가가지고 고등어 이렇게 사와가지고 끼우는 마음으로 그거 대신 이거 받아왔어 이렇게 하는 지금 꼴인 건데, 저는 글쎄요, 그거를 명태균 사장이 둘러대면서 한 말일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진짜 이거 공천으로 대신 드리는 거야라고 했을지.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뭐 명태균 덕이다 뭐 이런 식의 녹취도 공개가 돼가지고. 아니요, 그 녹취 말고 다른 녹취도 있어요. 어떤 녹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 사장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명 사장 말을 믿는다가 아니라 명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라는 취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떤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 그 자체도 지금 이준석 의원은 약간 별로 물음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윤상현 의원과 제 기억과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도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어디 라디오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네. 라디오 진행자가 질문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한테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윤상현 의원이 방금 이준석 대표는요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고 실제로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여사나 다른 쪽에서 들은 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참 이게 이런 면도 있는 거.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공천할 때 보면요 공관위원들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해요. 나 공천 좀 얘기해요. 그런데 공관위원들이 가서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받고 나면은 내가 힘썼다. 내가 좀 신경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윤리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요? 윤리위 때도 가가지고 나는 반대 의견이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서 나중에 회의록 보라고 했더니만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당내 회의라는 건요 소위 광파는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은 이 의원도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참 법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타격을 입었어요? 홍준표, 윤상현 이런 분들은 정치 워낙 오래 한 분들이고 옛날에 이제 신한국당 시절부터 뭐 또 이제 누구 사위 뭐 이렇게부터 오래 한 분이니까 전국에 형님도 5만 명이고 뭐 이런 이제 손에 묻힐 거 못 묻힐 다 묻혔을 거다. 예. 실제로 그 부인하지 않고. 근데 이준석, 김종인 이런 양반들은 되게 깔끔 떠는 사람들이고 한데 뭐 저런 업자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이 시발도 이준석 의원이 그 뉴스토마토랑 이게 뭐 그냥 이야기하다 나온 건지 제본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제보 이게 아니에요? 이 뚜껑이 확 열린 거 아니야? 네. 라는 꼬리표. 타격을 입었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글쎄요 이준석이 끝났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끝났다. 네. 이거 이미지에 그 네. 깔끔 약간의 떠는 타격과 끝났다 이준석 곧 감옥 갈 거다 곧 배치 떨어질 거다 이거는 뭐 그거 뒤에 올리면 건 저는 못 들어봤다. 뭐 아니 그 옛날 선거법 뭐 지금 무혐의 났지만 그거 하기 전에 그렇고 그게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알고리즘이 잘 잡힌대요. 이준석이 끝났다가 들어가야지. 아. 네, 오늘 한번 테스트해볼까 스토브리그도. 이준석 드디어 우리 이준석 의원 나오니까 우리 동자분 굉장히 또 언제나 그렇듯. 이준석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유튜브 하는 그 PD한테 들은 건데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면 이준석의 변명이라고 제목을 달면 되게 잘 나간대요. 아. 네.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변명. 네. 그렇게 달으니까 그거 하면 이제 또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쭉 유입된대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의원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김종인 위원장 우리가 스타일을 아는데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시면은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안 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안 보실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사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가니까 내가 미친 뭘 땡이라고 했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김종민이란 분은 한두 번은 그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은 이상한 사람인데 자꾸 오는데 자꾸 만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 명태균이란 분이 사람을 이렇게 당기는 푹 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의원의 정치 이 짬밥으로 봤을 때 이 네. 명태균 게이트에 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도 이런 거잖아요.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명태균 사장을 만약에 디펜스하는 변호인 역할이라고 하면은 명태균 네. 사장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 돈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럼 전 몰라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해명을 안 하잖아요 제가. 네.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공천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물음표일 거다. 그러니까 거의 윤태곤 실장이 과거에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수준에 거의 어려운 게 될 거다.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김대남이라 하면 나는 안 했다 모른다 아니다라고 못하네. 하는데 네, 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했다 하니까 근데 저도 이거 이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결국은 돈이나 불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명이라는 사람이 김진태도 내가 힘쓰고 누구도 힘쓰고라고 하면은 그건 뭐 증명의 영역이 아닌 결국 거지. 이렇게 시끄럽지만은 명태균 씨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대표는 잡아 넣으라 그랬는데 잡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의 문제고 지금 창원지검에 수사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은 저도 모르죠. 네. 근데 그 드러난 건 지금 어쨌든 김영선 의원 월급 네, 네, 세비 네. 반? 네. 뭐 그거는 지금 나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뭐 네, 명 씨는 빌려준 거 받은 거다. 근데 돈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뭐 오세훈도 만들어줬다. 홍준표도 했다라고 처벌의 하는데 대상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뭐 여기다가 뭘 해줬다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태균 사장이 이제 저는 사실 그 노영희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것도 떠들어대는데 명태균 사장이 이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이준석 의원도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주장을 한 거죠. 제가 무슨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건지 또 특정하라 그러면 또 못하잖아요 또 이제.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경기도지사를 내가 경기도 나갈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제 정리를 이제 우리 여기선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뉴스토마토가 좀 더 계속 보도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이준석 의원은 뭐 할 테면 해봐라. 난 자신 있다. 이제 이런. 당연하죠 제가. 혹시 대표 시절에 대표가 이제 워낙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몰랐지만 이준석 의원도 약간 괜히 엮여가지고 문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네. 공천 개입할 수 없다니까요. 네. 제가 내부 총재할 수 없는 것처럼 공천 개입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행여 몰랐더라도 이거는 문제될 게 없을 거다라는 말씀.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뭐냐면 그런 게 뭔가 문제될 만한 게 없으니까 계속 말한 게 뭐야 명태균이 형 칠하냐 뭐 이런 거. 명태균이 형 얘기하냐 뭐 이런 거. 영적 대화도 했나 뭐 이런 거. 영적 대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대표 시절에 만약 뭘 하려고 했다면 사무총장 혹은 총무국장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의뢰를 하고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그게 공적인 거고 아니면 또 되게 음모로는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디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주고 의뢰해야지 뭐 이런 주장이겠죠 주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저희 지지자들이 계속 뭐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계시니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자신 있게 해주실 수 있나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근데 저희 지지자들은요. 뭐 옛날에 뭐 하다못해 성상남 누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해요 그거. 뭐. 그리고 만약에 전자라면 네. 이미 당에서 다 나왔겠죠. 누군가가 폭로를 했겠지. 그때 이준석 대표가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식투세 쓰면 돈 줬겠죠. 알겠습니다. 돈도 안 주고 이래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앞으로 추가 보도가 나올
찌라도 나오더라도 이준석 의원은 자신 있다는 것까지 예. 이제 정리를 하고 예. 남 얘기로 잠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남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한동훈 대표 내일 취임 100일이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일 동안? 뭐 조국 대표도 취임 100일 뭐 한다고 하는데 뭐 별로 기념할 만한 게 없던데 한동훈 대표도 별로 기념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바로 조국 대표와 이렇게 한 그룹 묶어버리시는 너무 건가요? 박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안 될 거다, 작살 날 거다 뭐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까지 왔잖아요. 100일 버텼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위기에 빠진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이 한 3년 전에 겪었던 고민을 본인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오늘 단독 보도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왜 유튜버들이 날 공격하냐를 대통령이랑 독대 자리에서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그냥 디폴트로 얻어맞고 가는 건데 왜 그런 거에 불만이지? 예, 뭐 신혜식 씨가 뭐라 하는 게 그게 뭐 디폴트지 그게. 네. 그거에 왜 그렇게 신경 써서 대통령의 독대 자리 아까워 죽겠는데 그 시간도 아까운데 그런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남의 평가, 남의 욕 한마디 들으면 이제 발끈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안 그러세요? 저는 뭐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그냥 뭐 그래라 그러고 살아라 이렇게. 그렇다. 얘 또 김태흠 의원에 대한 대처를 갖고 데뷔되잖아요. 누구? 김태흠 의원. 김태흠. 김태흠 지사. 그때 지난주에 엄청 이렇게 김태흠 이제 지사가 뭐 비판했다? 이렇게 뭐라고 했다 해가지고 뭐 전화해서 상했다는데 김태흠 지사가 옛날에도 저 욕하는 뭐 단체 문자 뿌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대응 안 하셨어요 그때? 근데 국회에서 그때는 의원이었죠. 김태흠 의원 만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야 이 대표 내가 그래도 널 깠는데 반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네, 그냥 뭐 당에 그때 삼선 의원인데 뭐 뭘 할 수 있지. 그냥. 김태흠 의원의 비판에 이 대하는 자세가 두 분이 달랐다는 거. 한동훈 대표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한다는데 뭐 별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으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 이게 좀 콕설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싸울 거면 제대로 싸울 의지를 밝혀야 되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의총에서 뭐 특감 표결한다고 하는 거 할 거면은 직을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직을 걸어라. 네. 뭐 비장하게 그래야 의원들이 이거 만약 표결 잘못되면은 대표 날라가겠다. 대표 날아가면 우리 뭐 당내에 큰 혼란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살려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지. 그게 네. 아니라 원래 그런 식의 건공인주적의 투표는요. 만약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 대상을 하면 지면은 알아서 사퇴해야 돼요. 네. 어차피. 거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퇴를 왜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정치를 좀 장난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싸울 윤석열 거면은- 대통령이랑 그때 누구는 가출이라 그러고 네. 저는 지방순행이라 부르지만은 네. 제가 지방순행을 나설 때 네가 물러나지 내가 물러나든지 생각하고 간 거지 어중간하게 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 공개 의총에서 이렇게 정말 공개로 해가지고 특감 막 그렇게 표결 붙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직을 걸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꿀팁인가요? 여러분이 네. 나를 만약에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물러가라 한다면은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민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가 낮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거 대체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우리 대통령 끌어안고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른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뭐 이러고 진다고 물러나겠어요 이러면 그래 그냥 대통령도 면 안 상하고 어차피 안 물러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 의원 나오셨을 때 약간 이게 말끝이 흐렸어. 그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두 가지로 생각한 게 작전이 있지만 숨기고 있구나. 혹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없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제 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보면은 뭐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조국 혁신당도 재보궐선거에 참여했다가 제가 볼 때 상처를 제일 많이 입은 게 이제 그 당인 거고 계속 고민이 되는 건데 이혼하고 개혁신당도 앞으로 이제 11월, 12월에 한두 달은 되게 경랑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 뭐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쪽이 되든지 뭐 그래도 대통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바로 가야지. 거리로 이제 나왔고 나가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이재명 예를 대표 선거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이재명 대표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선 11월 15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탄핵으로 가려 그러면은
명확한 지점 하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문제는 박정훈 대령 문제다. 네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이 1심에 나오게 되면은 나는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사건이고 이거는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고 공무원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상 그러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 찬성.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그게 이제 그럼 탄핵의 저는 고리가 될 수 있다. 그거는 가장 절대적으로 그거 나오면 무조건 탄핵 찬성. 저는. 오케이. 예, 그거 외에 나머지 지금 뭐 공방이 벌어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이런 건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특검이 먼저다. 특검 찬성.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찬성. 저희는 항상 찬성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양평 고속도로는 국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디올백 이거는 그 특별감찰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계 유튜브는 싹 끌고 가가지고 양평고속도로 특검 반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가끔마다 얘기 들어보면 이준석이 양평고속도로 특검 반대한다고 그러죠. 양평고속도로는 특검이 아니라 국조를 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윤석열 정부의 타격이에요. 왜냐면 수사라는 거는요. 특검이든 검찰이든요. 가가지고 조용히 밀실에서 잡아놓고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가장 위기였던 게 뭐냐면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때 뭐 기억나잖아요. 김성태 그 의원이 국정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매무 증인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증인들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이럴 그거 때 하고 자기들끼리 말 안 맞고 그다음에 뭐 김경진 의원 나와가지고 사투리로 어찌했을까? 우매무 증인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국조가 제일 센 거라 생각 국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전략적 마인드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양평고속도로는 국조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 조금 제가 깊게 듣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나와 우리 당 이에요. 예, 목표랑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뭐 그래 복잡하겠지. 이 이재명 대표 1심 보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정권 교체인데 있지 아니면 우리 이게 사법 리스크가 겁나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될지 헷갈릴 것 같고 다들 이제 계산 셈법이 있는데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뭘 하고 싶은지 남이 잘한다 잘못한다 말고 저는 새로운 개혁보수의 기치를 세우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락 같다 생각해요 지금. 나락으로 갔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거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에 이제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때도 국정교과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뉴라이트 논쟁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총선 지고 나니까 쓱 밀려가지고 이제 간 게 맞는데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논란도 있었고 총선 지고 나락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라는 아이템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나락간다고 보는데 반대로 그럼 탄핵에 역치는 국민들이 어떻게 현 상태 갖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경험이 좋았느냐에 대해 가지고 회복이 전보다는 그 경험이 안 좋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야, 저 탄핵 이후에 80%라는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걸 바탕으로 개헌을 하고 사회개혁에 나섰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어디서 이상한 검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적폐청산했어요. 네. 저 진짜 어디서 이상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적폐청산하고 네? 그거 해가지고 또 나중에 거기에 뒤통수 맞아가지고 정권 내주고 저는 저것도 굉장히 안 좋은 정치였다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도. 네. 저는 그래서 탄핵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 경험해봤잖아요. 탄핵 대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대선이에요. 그냥 쭉 밀려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도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높다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원하는 국민들이 과거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 반기문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경험해본 대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탄핵이 되면 이준석, 한동훈 등 이 소위 이제 보수 후보들한테는 기회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기회가 그 선상에선 있겠지만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런 국면에서는. 네. 왜냐?
본인이 당장 지금 그때 윤석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들어왔던 것처럼 본인이 리버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지층 지금 그 뭐랄까요 뭉침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어라 무슨 뭐 김건희 여사 잡아넣어라 이런 거로 이제 하생을 할 거거든요. 저는 좋은 정치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탄핵보다는 우선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저런 이상하리만큼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정권 교체든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만큼의 죄값을 받는 건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체제 하에서 처벌을 받아야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난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형사적으로 나중에 문제 생긴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이번 주부터 이제 뭐 김건희 국정농단 뭐 범국민 대회 이제서 거리로 나가고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부터 나갔는데 거리로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저는 그냥 밤마다 꿈꾸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잘 못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렇게 나가가지고 진영 대립을 가다가 예를 들어 11월 2일부터 시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11월 15일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거랑은 상관없다? 그러면 국민 시각이 그렇게 100% 우호적이진 않을 텐데 예, 저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진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게 옳다전 이렇게 봐요. 그 1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판결이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겠죠. 예,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되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진 않아요. 그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럼 누굽니까? 그렇다고 조국 대표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결국 나다 뭐 이런 건가? 지금 이 대표도 그런 이제 우려를 깔고 있는데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 실망하고 되게 큰데 이 탄핵을 한 번이 쉽지 또 두 번 하면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럼 또 만약에 탄핵해가지고 저쪽에 누가 섰을 때는 복수하자 뭐 뒤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봐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전 정치인들도 많은 그 우려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우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비롯해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맞아요. 그래 니들이 설마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러면 다 죽는 건데 라고 이제 뻣뻣하게 나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조건을 얘기하죠. 저는 박정훈 대령의 그게 나오면은 저는 그건 탄핵 찬성입니다. 저는. 그때 뭐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탄핵 찬성이다. 제가 뭐 천하람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하고 얘기를 이거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주 명시적인 국기문란이 나오면은 저는 그건 탄핵 찬성입니다. 우리 그 70회 때 이준석 의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천하람 의원도 왔다 가고 이주영 의원도 왔다 가는데 천하람 의원은 요새 그 인터뷰하기 곤란하셔가지고 잘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 칠불사 때문에 실불사 활동 때문에? 왜냐면 천하람 의원은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약간 실불사에 목소리 천하람 의원 같았어.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의원은 실불사에 그때 순천에 있었기 때문에 간 거 외에는 네. 아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근데 지금 분위기상 나가는 순간 5만 가지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 2022년 공천을 하냐. 근데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진짜 모른다. 2022년에 천하람이 뭐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개혁신당에선 설명이 이제 이준석 의원만 가능한 뭐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저도 그런데 요즘 아는 거 거의 동남하고 있어요. 동나고 있어요. 전 있는 거 다 얘기했어요. 거의 지금 제가 아는 이 대표는 워낙 폴리티컬 머신이니까 제가 뭐 머신? 예. 조언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게 네.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은 나오고 아니 싶어도 근데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래요. 네. 이게 이준석 스타일에 먹힐지 모르겠지만은 나 할 말 다 했다. 네. 더 이상 물어봐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한 하루 이틀만 하면은 뻔뻔히 생각하는데 말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게 약간 못 이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하면은 아니, 이거 저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걸 불러주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3일 뒤에 한국을 뜹니다. 어?
어디 네. 뭐 출장 가세요? 네, 이 중요한 외교 일정으로 예, 해외 다녀올 겁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그거는 그 같이 가시는 분의 보안을 위해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 공개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갈 때는 공개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일 그럼 뭐 자연스럽게 잘 됐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3일만 꼭 참고. 천하람 의원도 국감 되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말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이주영 의원도 아깝잖아요. 되게 괜찮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당연히 이걸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이 명태균 역에 대해 가지고 내가 볼 때 틀린 거니까 바로 잡아줄 거야라는 이 특유의 스타일. 아 근데 이건 있어요. 못 이기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왜 명태균 사장과 영선 의원과 그 강혜경 씨의 돈 관계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이 뭐냐면은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공격하는 순간 처음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요. 이준석이 무슨 경선 여론조사를 손을 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무 말 대잔치 놔두면 큰일 나겠다. 왜냐면 저는 당대표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도 없이 깔끔하게 한 게 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걸 훼손할 때만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조작이 본질이고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과 미주방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주장인데 네.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내가 그래도 설명을 해야겠다. 처음에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시면요. 공표, 비공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우르르 해가지고 81개 33억 7천 이렇게 해가지고 우고 가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 글쎄요. 그거를 저는 물론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든 기자나 언론이 다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좀 그거는 아니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약점 많은 사람이고 그거 말고도 세고 셌어요. 사흘 뒤에 갔다가 언제 오세요? 얼마나 출장? 한 열흘 넘게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 2주 뒤에는 그래서 또 아마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비행기 안에서 들을 가능성이.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 대통령이 바뀐 뒤에 오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미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동안에는 뭐 20회씩 이렇게 네. 13579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정치 고수로 합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네. 뵐 것 같은데 음. 12월에 뵈면 될 것 같아요. 12월에 예. 12월에 뵙는 걸로 하고. 매일 나와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전국이 또 지금과 또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명태균의 M자도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좀 모르죠. 그건 뭐 더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뭐 M자가 그때가 나오면은 안 되죠. 모두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비가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세상에. 괜찮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화요일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뭐 아무튼 12월에 뵙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